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도 코로나 조심, 둘도 코로나 조심하시길 당부드리면서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흑설한 책이 오늘 나왔습니다. 원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고입,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를 패러디해서 그대로 붙였고요. 부제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입니다. 얼마 전 친조국 조빠 인사들이 발간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책을 조국 백서라고 지칭한 데 대한 대응 의미를 담아서 언론이 조국을 비판한 책을 조국 흑서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이 책 집필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인 김경률 회계사,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기생충학자로 유명한 서민 단국대 교수, 그리고 TBS 교통방송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등 진보 지식인 5명이 참여해서 대담 형식으로 엮어낸 책인데요. 원래 진보 개혁 측 인사였다가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 비판 입장으로 돌아선 분들이 주축입니다. 서문에서 지난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는 이 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문 정권 싸움을 지금 시작한 게 아니라 진즉부터 문 정권, 민주당 등 집권 세력의 비리와 잘못된 행태를 공개 폭로 비판하면서 야당 의원들 100사람 목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김문용 경희대 교수, 전무용 역사학자, 김지미 변호사, 김유진 전 민원연 사무처장, 방송인 김어준, 김남국 의원 등이 참여한 조국 백서는 검찰의 조국 수사를 정치검찰이 기획한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했으며 언론의 의혹 제기를 검언유착 내지 검난에 빗대 언란으로 표명했습니다. 또한 조국 딸 입시 비리 등은 개인적 도덕적 잘못이라기보다는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적 문제 또는 상류 엘리트 그룹의 보편적 관행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처럼 조국 백서가 사실의 왜곡 내지 내로남불식 자의적 해석으로 꽉 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겨냥을 해서 저들이 선정과 선동, 날조로 싸움을 거는 반면 오직 팩트와 논리로 승부를 걸겠다고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진전 교수 등은 먼저 문 정권의 핵심 세력인 586 운동권 인사들의 행태부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의 586 세력들이 젊은 386 시절이었을 때는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과 약처의 편을 들었지만 지금의 586 정치 엘리트들은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사회에 뿌리내린 신적폐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전 교수는 대다수 강남에 살면서 물질적 기반이 과거 보수 세력과 다르지 않은 이들이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사회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 국민들은 신적폐와 구적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도 586으로 일컬어지는 신보수가 산업화 세력의 자리를 꿰찬 셈이라고 진전 교수 평가에 가세했습니다. 진보 정치학계의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386 운동권 세대가 한 세대를 지나면서 사회적 주류 엘리트로 부상을 했는데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채 30년 전 사고 틀에 갇혀 있다고 평가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평가입니다. 진정 교수는 586은 진보주의자가 아닌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식의 트럼프 방식을 모방하고 있다. 조국을 옹호하며 허위 날조를 일삼았고 평등과 공정, 정의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도 586들이 완전히 당을 장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능력과 인기를 기반으로 집권했다면 문 대통령은 이들에 의해 기획된 존재에 불과하며 박근혜 탄핵이란 사건을 만나서 쉽게 집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여권 내에서 전대협 의장 출신 임종석 사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 청와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운동권 출신 10인방이라는 설, 청와대 외부에 문 대통령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섀도우 캐비넷과 같은 바쿠 중진 실세 그룹이 있다는 설들이 정치권에 흘러다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 교수는 문 대통령이 586에 갇혀 있다고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저자들은 문 정권의 특징으로 팬덤 정치를 꼽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지지 세력의 지나친 비난 댓글 공세 등을 지적하자 선거전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라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지지그룹은 문파 또는 대깨문으로 불리면서 국정 운영은 물론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극렬 핵심 지지층으로 성장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팬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 팬덤은 나치 때 게슈타포가 그랬던 것처럼 정권에 대한 건설적 비판마저 봉쇄하는 친리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면서 소위 문팬이 바로 그렇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양구 기자는 팬덤의 논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유시민, 김어준 등이며 일종의 프로파간다 머신, 즉 선동기계, 아키텍트, 설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을 누가 써준 것이라고 방송을 했다가 방통심의로부터 법정 제재까지 받은 김어준은 걸핏하면 음모론을 들고 나오고 있지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조국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사전 기획설이니 계좌 몰래 사찰,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 보존 행위, 언론과 검찰의 유착설 등 숱한 의혹과 궤변 말장난을 늘어놓으면서 문파들에게 공격 이슈를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진전 교수는 김어준 씨는 사이비 교주나 다름없으며 자기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정 교수는 신천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 자체가 신천지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교수는 유시민 씨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가짜라 해도 큰 문제가 아니다. 대안적 사실을 제작하여 현실에 등록하면 그것이 곧 새로운 사실이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을 안심시키기까지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가짜 표창장이라도 진짜라고 우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시민 같은 위선과 선동에 능한 인사가 좌파의 책사이자 유력 대권 후보였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문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얼마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을 쪼다들이라고 몰아붙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민주당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소위 문파들한테 문자 폭탄이 날아오는데 열혈 지지층에만 끌려다니면 당의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문바 눈치 보느라 제대로 소신 발언 한마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나마 제 목소리를 내는 의원 중 한 명인 조홍천 의원은 얼마 전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서 당에 대한 비판은 익명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마저도 자기 검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문바들의 과격 형태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은 통합당으로 가라는 등 수많은 문자 폭탄 공세를 받고 있다고 토로할 정도로 민주당과 의원들조차 들었다 놨다 할 만큼 문바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임기 말 당의 배신을 두려워하는 문 대통령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국 흑서에서는 조국 사모펀드 투자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사모펀드 코링크 B는 순전히 조국 정경심 돈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했고, 권경의 변호사는 사모펀드는 3개월에 월 1회 이상 자산운용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보내주는데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은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단정했습니다. 198명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조 전 장관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교수는 현 집권층이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조국 전 장관도 무죄가 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되면 조국이 대선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조국, 김경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요. 친문 성향인 김명수 사법부가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등 이른바 친여 인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 김경수, 조국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아무튼 조국 흑서, 조국 백서 두 건의 책이 출간되면서 허위 왜곡돼 사실과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 각종 정책 실패와 함께 오만한 권력의 폭주를 벌이다가 궁지에 몰린 문재인 권력이 국민의 생명이 걸린 코로나 사태까지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 지지율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법정에서 악이 선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